자, 이제 원의 접선의 길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접선의 길이. 접하는 상황이 원에서는 제일 관심 있는 상황이에요. 안 만나는 거가 제일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두 점 만나는 거는 아까 그 선의 길이 구할 때 쓰죠. 다시 두 점 만나는 거는 현의 길이 구할 때 써요. 어떻게 했었다? B2랑 R을 표시해 보면서 이 길이가 이렇게 같아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는 데 써요. 두 점 만나는 상황은 거의 유일하게 얘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점이에요. 접점. 접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접했어. 특정 점에서 이렇게 접했어. 여기가 접점이에요. AP를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이 길이는 나는 L이라고 해볼게요. 이 L이라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길이를 구하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반지름 표시해보고 이렇게 표시해보면 D1을 구하게 돼요. 간만에 D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L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과 얘를 가지고 L 제곱은 R 제곱과 D1의 제곱입니다. L 제곱은 D1의 제곱 빼기 R 제곱입니다. L은 루트 D1의 제곱 빼기 R 제곱입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공식이거든요. 이게 공식이에요. 써놓고 외우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흔하게 나와 있는 공식이다의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공식을 한번 뜯어볼까 해요. 나는 봐봐,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얘를 A, B라고 합시다. 얘를 P,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을 가져와서 한번 계산해보면 루트 이렇게 했을 때 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 아닌데, 자 d1이 뭐냐면 p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q 빼기 b의 제곱 이잖아요. 거기서 뭘 빼래요? 빼기 r 제곱을 빼요. 그렇죠? 뭔가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어때요? 같은 식인 거 보여요? 이 원의 방정식에 뭐만 대입한 거예요? P랑 Q를 대입한 거죠. R제곱은 넘긴 거고. 여기서 나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접선의 길이는 루트 1 바뀌다. 원의 방정식에다 밖의 점을 대입만 하면 접선의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저기 문제가 있네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눈이 안 좋은 방법. 맞아요? 지금? 이거 맞아요? 맞니? 맞죠? 내가 접선의 길이 구해볼게요. 몇 초 안에 끝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밖의 점이죠? 원 있죠? 대입점입니다. 끝났어요. 이게 끝. 루트 원만 했어요. 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보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원에다가 밖의 점을 대입만 하면 끝나요. 그 모양이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원에다. 어차피 이것도 표준형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뭘 넣으라고? 밖의 점을 때려 넣기만 하면 끝. 이거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루트 원만. 괜찮지 않아요? 접선 틀리면 이제 나중에 엄청 혼날 그런 문제가 돼요. 접선의 길이는 루트 원에다가 밖의 점을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 차근차근 살펴봤잖아요. 책처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도도 해봤고 그 유도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좌표로 한번 해봤더니 얘 구조상 원의 방정식에 뭘 대입한 거가 되더라? P와 Q. 그러니까 밖의 점을 XY 대신에 대입한 구조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게 내 결론이에요. 루트 1 밖의 점. 이야, 하나는 이제 거저 풀었다, 그지? 볼까? 각각 푸는데 15초씩 걸린다고 생각하고 둘 다 풀어볼게요. 3-1번이에요. 원이 있고요. 접점 T고요. PT 구하래. PT 구하는 게 접선의 길이인 거 알겠죠? 밖의 점에서 접점까지 PT. 아, PT 길이는 뭐다? 루트 1 바뀌다. 1 넣고 4 넣고 1 넣자. 끝. 15초 안 걸렸을 수 있는데 나는 말하느라 15초는 너무 길.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3-2번도 풀어볼까요? 1, 4, 1 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2번도 해볼게요. 밖의 점 P고 원이 있는데 접선의 길이가 이번엔 4라고 알려줬네? 아, 접선의 길이가 4인데 밖의 점을 넣자. 2, 4, Y가 A구나. 이거네. 그러면 이 아래가 16이면 되죠? 16이면 되구나. 그래서 이건 좀 걸리네, 그죠? 방정식 푸는 속도가 필요하네. 양수 A는 1이었다. 계속 루트 1만 기억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의 점을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나중에 친구들이 이렇게 풀고 있는 너네를 보면 왜 그렇게 풀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던데? 이 말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루트 1 3-3 한번 해볼까요? P 있고요, 1에 있고요, 접점이 A, B예요. AOBP의 넓이를 구해요. 이거 좀 복잡해 보이네. 그림 한번 보면 뭔 얘기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P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요 AOBP를 구하라는 건 요거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이거 곱하기 이거가 답이에요. 직사각형이 되거든요. 맞아요? 반지름 곱하기 접선이 답이에요. 이 문제의 답은. 이해되는 거죠? 요 조각하고 요 조각하고 똑같은 모양일 거니까 약간 돌려서 뒤집으면 직사각형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지름하고 여기 반지름은 1인 것 같고 난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루트 1 바뀌래. 넣어보자. 3, 3, 9, 2, 4 1 빼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 그쵸? 2를 넘겨야 빼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다? 2루트 3인가? 답이지 뭐. 답이지 뭐. 1하고 곱하니까 진짜 간단하지. 이거보다 쉽게 푸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새로운 방법이나 더 쉽게 푸는 사람이 있다 찾아냈어요. 개인톡 주세요. 나도 그 방법 좀 써볼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루트 1 접선의 길이 되겠어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접선의 길이는 아주 간단한데 유용한 공식 하나를 알아봤다. 4번 보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최소. 이거는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 사이의 최대최소로도 나와요. 두 가지 다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원이 있고 여기에 있는 어떤 애까지의 거리 중에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얘랑 제일 가까운 애는 누구고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가 얼마고 가장 먼 애는 얼마만큼의 길이를 나타내는지를 찾으래요. 간단합니다.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고?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하고 이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D1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것이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에요. 그럼 최대가 얼마가 되고?
D1 플러스 R이 되고 최소는 얼마가 되고 D1 빼기 R이 됩니다. 혹시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하면 D1의 제곱 빼기 이게 또 원의 방정식인 형태예요. 알겠니? 이거 보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또 원에다가 밖에점을 대입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가 P, Q고 원의 중심이 뭐 A, B라고 하면 얘가 P 빼기 A의 제곱 Q 빼기 B의 제곱 일 거 아니겠습니까? D1의 제곱이 거기에서 R제곱 뺀 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원의 방정식에 얘를 대입한 거예요. 혹시 기억이 나면 여기도 최대 최소 길이도 전 밖의 점하고 최대 최소 길이를 곱한 것도 원 밖이야. 뭐 여기까지 기억 안 해도 사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얘는 이걸 더 많이 물어보니까 D1 플러스 R, D1 빼기 R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둘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밖의 점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자연수인 것의 개수. 이게 여러분 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잘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봤어. 밖의 점이 뭔가 있었고 좌표까지는 안 쓸게요. 여기 길이가 뭐 D1이 예를 들어 8이었는데 반지름이 2여서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까지 가면 10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가 6이고 거리가 최대가 10인 상황이에요. 이 점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 중에 자연수인 애는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대답해야 돼요? 6, 7, 8, 9, 10 5개다. 맞아요? 아니에요. 봐봐. 이거 진짜 많이 틀리거든. 6인에 하나 있겠죠. 10인에 하나 있겠죠. 어딘가에 7인애가 2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거리가 7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7인애가 2개가 있다. 그리고 8인애가 2개가 있어요. 9인애가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애는 2개씩 있다는 걸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자연수인 거의 개수. 요거 되게 잘 물어봐요. 요거까지 챙기면 좋겠다. 알겠어요? 여기가 최소 거리랑 최대 거리가 자연수로 딱 떨어지면 그건 한 개씩이야.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 개수는 곱하기 2를 해줘요. 2개씩 있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도 2개씩 있어. 거리가 7인 곳이 2개 있고 8인 곳이 2개 있고 9인 곳이 2개 있다. 있어 2개씩. 알겠죠? 개수 셀 때 조심해줘야 된다. 7인 곳이 2개, 8인 곳이 2개, 9인 곳이 2개, 6인 게 1개, 10인 게 1개였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근데 여기 수치는 바뀔 수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애들은 2개씩이었던 걸 여러분은 조심하면서 세야 돼요. 알았죠? 그 중간 거리에 있는 거는 자연수인 애가 2개씩 있어요. 알겠죠?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서 본 건데 잘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할 때 주의 좀 하자. 알았죠? 주의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기억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는 원 위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로 바꿔서 해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원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겠죠.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D2라고 부르는데. 그럼 제일 가까운 애는 얼마만큼이 제일 가깝겠어요? 최소는 D2 빼기 R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멀리 있는 애는 어디에 있겠어요? 가장 멀리 있는 이 친구. 이만큼은 D2 플러스 R이 되겠죠.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아요. 점일 때는 당연히 D1을 이용하니까 D1 플러스 R, D1 빼기 R이고 직선일 때는 D2 플러스 R, D2 빼기 R인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으니 여러분은 그냥 계산하셔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것도 뭘 물어보겠어요? 저 거리가 자연수인 것의 개수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역시 얘도 두 개씩 있어요. 만약에 직선이 있는데 쌤 아까는 이렇게 돼서 거리가 7인 거 괜찮았는데 이것도 있어요? 있죠. 왜? 1 있고 최단거리가 6이고 최단거리가 10이라고 했을 때 원위의 점 중에 7인 곳이 이렇게 7인 곳이 있고 있겠죠. 8인 곳이 있겠죠.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8인 곳이 있겠죠. 9인 곳도 있겠죠.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9인 곳이 있겠죠. 역시 두 개씩 나와요. 중간에 있는 거. 10인 곳은 하나. 여기까지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인 곳은 하나. 6인 곳도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만 나왔지만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도 나오기도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구조가 똑같아요. 어려운 거 없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으니까 문제 풀어보자. 원위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그걸 곱하라고 했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 최소를 곱하라고. 그래서 아까 이거 써봤잖아요. 해보자. D2 구할 거니까 4x 빼기 3y 플러스 6이고 그림이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원도 정리는 한번 할게요. x 빼기 2에 실수 안 하려면 정리하고 가자. 이렇게 써고 상수 넘기고 4 더하면 4였어.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자. D2는 루트 25겠죠? 5죠? 그 다음에 2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래서 D2가 4였어.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된다? D2 플러스 R이고 R 최소값은 D2 빼기 R이었다. 그래서 얘를 곱하면 뭐 이게 다 됐죠? 이걸 뭐 D2의 제곱 빼기 R의 제곱 이렇게 공식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구할 줄 알면 된다고 했죠. 내가 여기다만 별표했었죠? 기억하나? 여기다만 별표했지 밑에 꼭 공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D2에서 R 더하냐 빼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할만하죠? 아닌가? 원이 어렵다는 애들이 사실은 쉬운 방식이나 쉬운 것들을 안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쉬운 방식들을 잘 자기 안에 습득해놓고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원이 굉장히 쉬운 편이 재밌을 수 있는데 재미는 없겠지. 4-1번 해보자. 4-1번. 원위의 점과 직선은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해보자는 거고 해보자. 중심까지 알고 있고 D2 바로 구하러 가면 되겠네. 자, 중심은 0,0이고 D2를 구해보면 2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0, 0 넣으면 3 그래서 루트 5분의 3이었어요. 그러면 최대는 얼마다? D2 플러스 반지름 최소는 얼마다? D2 빼기 반지름 이렇게 되죠. 이거는 굳이 유리화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합참 공식 하는 게 낫겠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4-2번 해볼게요. 원 위의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값이 4루트 2래요. 이번엔 최대값을 알려줬구만. 자, 원을 빠르게 만들어 봅시다.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기 좋게 상수는 넘기고 이렇게 해서 이었어. 그럼 반지름이 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조심하고. 그랬을 때 최대는 D2 플러스 R이었죠. 그래서 D2가 안 구했네. D2 구하고 갈게요.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고 중심 사이의 거리 D2는 루트 1 더하기 1에 3 넣고 1 넣고 K. 그래서 루트 2분의 절대값 K 플러스 2. 자,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D2 플러스 반지름입니다. 이렇게 한 게 4루트 2. 그럼 넘겨서 이거가 3루트 2고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니까 6이고 그럼 K 플러스 2가 6일 수도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6일 수도 K가 4일 수도 K가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양수 K를 구해볼래? 별거 없죠, 그죠?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그림을 계속 그릴 필요 없어. D2 플러스 R이 최대, D2 빼기 R이 최고. 이해돼요? D2까지에서 R 더하면 최대, D2에서 R 빼면 최고입니다. 그것만 잘 떠올리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셔도 돼요. 원 표준형 만드는 거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D2 구하는 거는 연습하셔야 되고 D2에서 R 더하면 최대가 되거든요. 자,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해야 되는데 원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는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자, 봐봐. 구경하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맞죠? 원 위의 점일 때도 이게 공식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원 밖의 점일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아까 원 위의 점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아까 접할 때 D2는 R이었던 거예요. 이거 C4.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의 점일 때. 이건 공식이야. 공식을 쓰고 외우고 어렵지 않으니까 무조건 외워요. 외워서 쓰는 거예요. 위의 점일 때. 그리고 이렇게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거 공식 외우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M일 때 접선의 방정식 외우지 않아요. 외울 사람은 외워도 돼요. 나는 외웠어요. 지는 외우면서 이런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히 외우고는 있는데 외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로 다 풀린다? 이걸로 다 풀려요. 딱 외워야 하는 건 위의 점일 때만 외워서 위의 점일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점일 때 유도 한 번만 해줄게요. 싫지만 유도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가 x1, y1이라고 합시다.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그럼 나는 이거와 얘가 수직하다는 걸 알아요. 반지름을 통과하는 직선과. 그러면 이 핑크색 직선 L이라고 하면 L의 기울기를 아나요, 여러분은? L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x1칸 가고
y1 칸 같죠. 그쵸? 그러니까 x1, y1하고 0,0이 있으니까 x1 칸하고 y1 칸간 거잖아요. 또 빼기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얘 빼기 얘 빼기 얘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거였어. 그러면 접선이라고 불리는 이 초록색 선의 기울기는 여러분이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뒤집고 부호 바꿔라 라고 배웠죠? 좋아요. 접선의 방정식 쓸 수 있어요. 이제 y는 기울기에 x 빼기 g나 y g나니까요. 쓸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근데 이게 거슬리죠. y1을 양변에 y1을 볼게요.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 y1의 제곱 x. 왜 y1을 곱했습니까?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걸 넘길게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에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이 점이 이 원 위의 점이에요. 위의 점이면 대입할 수 있다 없다? 대입할 수 있었다. 얘 대신에 R제곱 써도 상관이 없었다. 결론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뭐다? x 하나 대신 수로 y 하나 대신 수로 바꾸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슨 말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가 있었어. 적당하지 않은 것 같긴 하다. 9는 좀 13이 있었어. 여기 원 위에 점 2,3이 있었어. 어떤데? 2 넣고 3 넣으면 13이 되죠? 2,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볼래? 그러면 여기 x 두 번 중에 하나는 숫자로, 여기 y 두 번 중에 하나는 숫자로 바꾸면 답이란 얘기예요. 이게 공식이란 거야. 이거 쓰기가 너무 편하니까 외워서 쓰는 걸로 하자고. D2는 R보다 편한 건 얘밖에 없어서. 위의 점일 때는 결론적으로 x 하나 대신 숫자로 y 하나 대신 숫자로 바꾸면 끝이야. 이렇게 결론. 유도하는 과정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니는 혹시 수행평가 한다 그러면 다시 해달라고 해. 아니면 다시 이 영상 찾아봐. 그럼 되는 거고, 아무 짝에도 필요 없고 결론만 머릿속에 남기면 되긴 하거든. 접선의 방정식 위의 점은 x 하나 대신 숫자로 y 하나 대신 숫자로 바꿔놓는 게 어느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자,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죠. 왜 우리는 중심이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A, B로. 야, 아닙니다. 원점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의 점일, 만약에 위의 점이 x1, y1이에요. x1, y1 보기 불편한 pq라고 써줄까요? 위의 점을 p, q라고 봅시다.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 괄호 두 개, 이 괄호 두 개가 있으면 x 빼기 a가 하나는 x 빼기 b가 하나는 문자로 쓰고 하나는 숫자로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숫자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x 하나 대신 숫자로 y 하나 대신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다시 연습해보자 그러면. 아, 9가 적당하지 않더라 맨날. 13 할게요. 13. 위의 점이 마이너스 1,1이야. 위의 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입해서 이게 맞아 떨어진지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2, 4,
1 넣으면 3, 3, 9, 4 더하기 9는 13. 됐죠? 위의 점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써볼래? 라고 하면 x 하나 대신 숫자로 한 번은 그냥 써. y 하나 대신 숫자로 한 번은 그냥 써. 이게 답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지. 3y 플러스 6, 13.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y고 8 넘어오면 얼마죠? 8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뭐 이 x 앞에다 플러스인 게 좋다 굳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1, 마이너스 2에 있고 반지름이 루트 13이면 커야겠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저 마이너스 1,1이 있었다면 마이너스 1,1은 이 정도겠죠? 그죠? 마이너스 1,1이면 그러면 접선을 그으면 요 접선이 기울기가 3분의 2 정도고 y절편이 3분의 5가 되는 그 지점입니다. 기울기가 3분의 2 정도고 그 접선을 찾은 거예요. 이 초록색 접선. 이거는 공식이 압도적으로 편해. 왜? x 하나 대신 숫자 넣는 거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 y 하나 대신 숫자 바꾸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공식이 훨씬 편하다. 위의 점일 때는 공식을 쓰세요. 근데 아까 기울기 할 때는 왜 공식을 쓰지 말라 하는지 그거는 공식보다 그냥 뒤투는 날이 뒤투는 날로 구한 거예요. 저거 공식이. 보여줄게요. 이건 이제 됐어요? 위의 점일 때는 써먹을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 써먹을까요? 오늘은 뭐 문제 풀이를 많이 하진 않을까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할 거거든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 여기까지 이들 테스트에 나오진 않아요. 이 전까지만 나오고 위의 점은 공식을 쓰는 게 편한데 위의 점이 아닌 거 있잖아요.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근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다라고 합시다. y절편을 모르니까 mn 쓰면 헷갈릴까봐 그냥 k를 썼어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뭐 m이 양수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두 개가. 그 두 개를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 뒤쪽도 알로 구한다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가 D2가 0 놓고 0 넣으면 반지름 R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절대값 K가 R 곱하기 루트 MZ 플러스 1입니다. 그럼 K는 풀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Y는 MX 풀마 R 루트 MZ 플러스 1. 공식이잖아. 맞아요? 그냥 뒤투는 R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공식으로 굳이 만들어서 외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합니다. 그냥 뒤투는 R만 기억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게요. 실제로. 예를 들어 x 플러스 y제곱은 4가 있었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한번 찾아볼래? 라고 했어. 기울기가 2인데 접하는 직선. 아 그래. 2x 플러스 k인가 보지. 그러면 D2를 구해보자. D2는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5고요. 0, 0 넣으면 K인데 반지름이 2야. K가 풀마 2 루트 5야. 답이 Y는 2x 풀마 2 루트 5야. 그냥 뭐 D2는 R로 구하는 거라고. 공식을 외워서 하면 더 빠를 수 있어 사실. 당연히 더 빠르겠지. 왜? 공식 외웠으니까. Y는 mx 풀마 r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더 빠르지 사실은 공식이. 근데 헷갈린다는 거야. 공식이 저게 이상하게 헷갈려요. 완전 안 헷갈릴 자신 있으면 써도 괜찮긴 해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 공식을 쓸지 어떤 문제는 공식을 적용 안 할지를 헷갈릴 수 있거든요. 문제를 이제 다 섞어서 내면 그럴 바에는 그냥 머릿속에 D2는 R밖에 없어를 남기는 게 나아요. 위의 점이 아니면 무조건 다 D2는 R이에요. 위의 점만 유일하게 공식을 쓰는 거예요.
x 하나 대신 숫자로 y 하나 대신 숫자로 이걸 쓰는 거고 그 외에는 다 D2는 R로 쓰는 거야. 그러면 다 해결돼. 우리는 D2는 R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점일 때만 숫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거야. 그렇게 하는 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다 밖의 점일 때도 다 똑같아. 그렇게 합니다.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놓고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응? 위의 점일 때는 공식 쓰시고 위의 점이 아니면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면 일단 D2는 R만 쓰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D2는 R을 어떻게 쓸지만 연습을 하셔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이거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짠. 오늘 거가 뭐가 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 있지? 내가 못 찾는 건가? 공수 2. 여기 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 이분은 안 봐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 보고 끝나서 생각났어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구경하고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원이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요. D2가 훨씬 짧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D2 구하고 요걸로 풀면 된다. 자, 2번 보자. 원 있고 직선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났대. D2는 아니면 되죠. D2는 아니면 되죠. 이게 3번. 안 만났대요. 되게 골고루 됐네. 안 만났대요. D2가 R보다 훨씬 크면 되죠. 뭘 푸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왼쪽으로 벌어졌으니까 바깥 범위로 답이 나오면 되겠거든요. 하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고 4번 보자. 원 있고 직선 있고 교점 있는데 A, B의 길이, 현의 길이 구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예쁘게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구하시고 이거 구하시고 이거 4잖아. 4. D2 구하면 되겠네. D2는 구해야겠죠. 그럼 이거 잊지 말자. 2배. 2배 하는 것만 안 잊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2배 안 한 애들이 고를 만한 게 있을 거야 아마. 진짜 그래요. 자, 5번 볼게요. 원 있고 직선 있고 두 교점 AB라고 원의 중심 있고 넓이가 10%. 이거 똑같네. 똑같은 건데 넓이 구하랬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2분의 1만 하면 되겠죠. 넓이가 18인 것만 이 중에 얘가 얘랑 얘가 미지수로 나온다는 게 문제네. 그렇죠? D2는 미지수로 안 나오겠다. 그렇죠? 중심이 중심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D2는 얘는 상수로 나오고 얘가 미지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밑변 구할 때가 조금 미지수 나오는데 구하시면 되겠죠. 6번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 15초 하시죠. 루트 안에 때려넣고 답이야. 이게 방금 답이었어. 그렇죠?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죠? 2차 방정식이긴 하네. A 넣고 0 넣고 A 넣고 0 넣고 는 9야. 그쵸? 7, 8. 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이건 곱이 아니네. 이게 D2 플러스 R과
D2 빼기 R을 구하래. 이거예요. 아, 그럼 D2의 2배가 답이겠구나. 일일이 구해도 되지만 해놓고 정리해놓고 구하면 필수점도 계산 안 하겠죠. 됐죠? 아까 배운 게 떠오르죠? 떠올라야 되는데 9번 원이 있고 임의의 점 있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2가 된대. 아,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최소가 이만큼인데 이게 D2 빼기 R이거든요. D2 빼기 R이 2가 된대. R은 4니까 4니까 넘기고 D2가 6이 되는 애 찾으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이게 원방 문제인지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인지 모르게 바뀌었죠. 괜찮죠?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2 빼기 R이에요. 그죠? 똑같은 걸 낸 것 같고 원 위의 점 1,2에서는 이거 내면 안 되는 건데 냈네? 접선의 방식 안 낸다고 그러면 냈네? 할 수 있어요? 위의 점인데? 못해요? 아니 XX, YY 중에 하나는 숫자로 바꾸고 하나는 숫자로 바꾸고 하는 건데 못해요? 아니 숫자로 바꾸면 되잖아. X 하나 숫자로 바꾸고 Y 하나 숫자로 바꾸라는 게 이게 공식이라니까? 못해요? 할 수 있죠. 아, 반말하지 마. 계산 좀 된다고 답을 말하는. 알았어요? 아니 그냥 X 하나 대신 숫자로 Y 하나 대신 숫자로 바꾸면 나 왜 됐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끝까지 냈나 보다. 미안해요. 냈나 보네. X 하나 대신 숫자로 Y 하나 대신 숫자로 바꾸면 답이 되니까 되겠죠? 공식 쓰는 거고 냈네. 얘도 냈네. 아, 나쁜 사람이네. D2는 R로 구하시면 돼요. Y는 EX 아까 예로 든 거 같은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거랑 D2를 구하시면 돼요. D2는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0, 0 반지름 3. 그래서 Y는 EX 풀마 뭐야?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D2는 R로 답이 나와버리네. 그죠? D2는 R로 구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다 될 거니까. 어렵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D2는 R로 돼요. 아니 루트 3이잖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이거랑 D2를 구하면 똑같아요. D2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 3 더하기 0, 0, 반지름 4. 이거 2니까 곱하면 8이네. 그죠? 8. 직선은 다 나왔고 4분면 그려봤을 때 4, 4분면을 지나는 애는 하나겠죠. 찾으시면 되겠고. 이거 함수인가? 유리식인가 봐. 15원은 기울기 똑같은 거예요. D2는 R로 하시면 그 정도까지는 하자. 알았어? 위의 점은 X 하나 풀어받고 Y 하나 쓰고 D2는 R을 쓰시고 고생했어요.